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도 기출문제 해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목 발달 심리죠. 발달 심리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발달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심리가.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노년기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갑니다. 저도 법적 나이가 저도 고령자입니다. 보통 법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 먼저 체크하라겠죠. 4번 인지 발달의 변화 양상에서 개인차가 더 커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새 당구장 많이 갑니다. 당구장 많이 가면요.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당구 붐이 나서 당구장에 뭐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년층이 많이 와요. 뭐 우리도 노년층이니까 친구들이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그래요. 우리 조용히 치자, 매너 지키자. 근데 어떤 친구들 술 먹고 나이 먹은 사람들 막 욕하고 막 아이씨 뭐 하고 막 아이씨 팔차기 막 하고 하거든요. 짜증 겁나게 나요. 같은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도 수준이 팍 나이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년기에서 개인차가 더 커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래서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사람은 훌륭한 노년. 지갑은 닫고 입을 많이 여는 사람은 나쁜 노년. 개인차가 더 커진다. 그렇죠. 너무 쉽지 않나요? 2번 문제 가보시죠. 발달 이론가와 성인 발달에 관한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8테스와 8테스, P8테스, M8테스, 8테스와 8테스는 성공적인 노화를 선택, 최적화, 상실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요 문항 자체가 기출문항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문항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항에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항만 해결되면 됩니다. 8테스와 8테스는 선택, 최적화, 상실이 아니라 보상이다. 보상. 성실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의 진행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정말 촬영하라, 또 우리 청소년 상담사 문제 또 뭐 책 만들랴, 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책을 샀습니다. 아내가 그렇습니다. 당신 책 읽을 시간 넘는데 왜 도대체 책을 이렇게 사는 거야? 저는 100세 넘어서 읽으려고 지금 책을 삽니다. 100세 넘어서 여행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게 보상이죠. 여행 다니면서 책을 읽으려고. 그래서 보상, 이게 성공적인 노화다. 끝났죠? 얘들은 뭐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뭐 레빈스는 5번에 걸친 과도기다. 막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넘어가시고요.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자아 정체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매해마다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자아 정체감, 내 인생은 나의 것, 정체감, 아이덴티티, 안정감이다. 내 인생의 정신 상태가 안정적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기는 안정적이면서 또 안 안정적이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왜? 질풍노도의 시기다. 뭐 우리가 뮤지컬로 보게 되면 지킬 앤 하이드.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이런 뭐 시기죠. 또 옛날 만화 영화 보면 아수라 백작인가요?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이기다. 옳지 않은 것 보게 되면요. 청소년기의 정체감 유해는 부적응적인 것이다. 정체감 유해라는 것은 정체감이 혼란스러우면서 잠시 머물고 자기 결정력이 확고하게 안 된 상태를 유해 상태라고 그래요. 이건 즉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충돌되면서 역동적이면서 이
충돌되는 건강한 과정을 정체감 유예라고 해요. 그래서 정체감 유예는 부정적 것이 아니다. 웃기지 마라.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 이거 잘 나옵니다. 부모의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수용해서 선택하는 경우를 정체감 유시라고 그래요. 정체감이 없는 거예요. 지 인생이 없어요. 부모가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정체감 유실이 가장 문제다. 정체감 유예는 출렁출렁 건강한 자발달 상태다. 그래서 출렁출렁 역할과 신념 등을 실험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뭐 충돌되면서 이런 상태를 정체감 유예다. 정체감 유예가 되면서 또 정체감 안정기로 변하겠죠. 잡아갑니다.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렇죠. 옳은 것만 고르면 되겠죠. 니은 디귿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이론은 성격 발달의 생애 생애 초기 경험을 중시한다. 그렇죠. 심리성적 이론, 리비도, 성적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동물 행동학적 이론은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다. 그렇죠. 동물들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럼 그런 개념에 넘어가시고요. 이제 아닌 거 참고로 보시면 피해자, 제가 아닌 걸 설명하는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예 코로나 새끼 넘어가지 않습니까?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인지발달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연속성이 아니라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불연속성을 주장했다. 또 브런펜 브로너, 이것도 2017년도 문제 나왔죠. 브런펜 브로너의 생태학적 이론에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중간체계다. 부모, 아동은 뭐예요? 미시체계죠. 미시체계. 중간체계는 학교와 가정과의 사이를 중간체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론펜 브루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미시체계는 부모, 아동, 중간체계는 가정, 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대 체계는 무슨 가치관 이런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죠. 5번 갑니다. 청소년기 신경계 발달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기억 디귿이네요. 기억 디귿. 전두엽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계속해서 제거된다.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거되겠죠. 또 뇌신경의 수초화가 계속 진행되며 그 진행 속도는 뇌 영역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죠. 수초화는 시냅스에 연결해서 이렇게 수초를 덮이는 축색돌기가 이렇게 덮이는 현상을 수초라고 하죠. 기억 니은 맞고 니은 신경 전달 물질의 도파민이 분비가 급격히 감소한다. 청소년기는 도파민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도파민의 역할은 충동 욕구 도파민이 활성화된 애들은 막 흥분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분지수. 그래서 청소년기는 흥분지수가 높다. 뇌의 성장 급등과 더불어서 뇌의 무게가 급격히 증가한다. 뇌의 무게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 유아기 때죠. 15번 해결됐고요. 6번이죠. 영악의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악입니다. 영악이. 생후 일주된 신생아는 지연 모방을 할 수 있다. 지연 모방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연 모방. 지연 모방이 뭐예요? 일단 한번 본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건 지연돼서 할 수 있다. 이게 지연 모방입니다.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두 돌 정도죠. 그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후 일지된 신생아는 지연 모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개월, 24개월에 하는 행동을 지연 모방이라고 한다. 7번 갑니다. 유아기 소근육 운동 기술의 발달의 순서대로 발행에 나영하선 이런 것들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건을 손으로 잡고. 가장 어려운 단계가 뭐예요? 신발끈을 혼자 묶는다. 탑이 나왔네요. 니은 디귿. 초장 끝. 더 외울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신발끈 묶는 거 마지막. 물건 잡는 거 잡아서 신발끈. 정답 3번이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아동의 사회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는 뭐냐? 한올이는 친구 민수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하고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틀린 믿음 과제 끝. 9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아동기 장애는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자주 잊어버린다. 주의 집중을 할 수 없다. 손을 만지작거리고 산만해요. 주의 산만하다. 뭐예요?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그래서 지가 다 써있죠? 그래서 주의 집중할 수 없다. 산만한 애들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ADHD. 지가 다 써있습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맞춰드려요. 발달 심리 어렵다 하지만 자, 아무리 못 맞아도 60은 맞아요. 합격하기 쉬워요. 이런 거. 한 일주일 공부하면 돼요. 일주일 공부하면 한 70, 80 맞습니다. 60점. 찍어서 한 문제 맞고, 예를 들면 40점 찍어서 한 문제는 맞겠죠. 설마 비사이를 맞고 다 틀리겠어요? 안 그러면 50 맞았다. 그럼 뒤에 나는 집단 상담의 기초는 쉬워요. 그리고 80 맞아주면 합격, 식은죽 먹죠. 공부 오래 할수록 떨어져요. 청소년 상담사는요, 오래 공부할수록 떨어져요. 그냥 엑기스만 딱딱 찍어서 내 것을 만들면 됩니다. 합격증만 받으면 목적 달성입니다. 10번 갑니다. 피아제의 이론에서 생후 10개월 된 애기, 10개월 된 영아아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합한 것은 니은, 디귿. 영아가 보고 있는 물건을 갤러리로 기록하면 이거 대상 영속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은 대상 영속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입이란 말이에요. 초입. 즉 뭐냐면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안 보여. 아, 그럼 잠깐 옆에 있구나. 내 시야에서 안 보이면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지금 없구나 라고 영속성에 있는 개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아가 보고 있는 물건을 가리개로 가리면 가리개를 치우고 물건을 잡는다.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물건을 찾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을 A에서 찾은 후에 물건이 B에 있다고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 영속성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요.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기억리에는 볼 거 없습니다. 11번 갑니다. 다음 행동은 콜보그에 제한한 도덕 발달. 콜보그 도덕 발달. 지가 다 써있죠. 우리 정말 우리 청주문 카페의 장점은요. 여러분 진짜 이거 땡 잡았습니다. 사람 이름 외우는 거에서 해방되고 이론 외우는 거에서 해방되고 이것만 해방돼도 여러분 1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1년은 좀 그러고 6개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오는 찌찌뽕, 엑기스만 찾는 거 이것도 6개월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옵티에서 말씀 한 달이면 합격해요. 엑기스만 찾으면 되거든요. 엑기스 뭐예요? 오케이. 1번이네.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 잘 놀아주면 혼내줄 거야. 혼내준 게 뭐예요? 처벌이죠. 처벌 끝.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건 말 필요 없죠. 코로나 쉽게 끝. 12번 갑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해설하면요. 이 콜보그의 도덕적 이론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습하게 되면 심학습을 하게 되면요.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은 세 가지 수준에서 총 6단계로 구분하였다. 세 가지 수준은 뭐예요? 전인습적 수준, 또 넘기면 인습적 수준, 또 맨 마지막 단계 또 후인습적 수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고 각 단계에 2단계씩에서 세 가지 수준 6단계다. 맨 마지막에 이루는 게 보편적인 윤리적 차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 개념, 또 개인의 권리 및 사회 계약, 즉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윤리 개념, 도덕적인 윤리 개념이 형성되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사회에서 원하는, 국가에서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윤리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마지막 6단계다. 그래서 보편적 윤리적 개념이 3수준 마지막 단계다.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거 체크하고요. 인습적 수준은 뭐냐면요. 그냥 사회 관습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사회 관습에. 그러니까 사회 관습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인습적 수준. 보편적,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수준은 후인습적. 전인습적인 그냥 기본적인 욕구 충동이에요. 충동. 그래서
뭐 개인적인 거, 도구, 물물교환, 그러니까 개인 이기적인 윤리관념, 도덕관념, 전 인식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깍꿍놀이죠. 깍꿍놀이죠. 깍꿍놀이와 같은 사회놀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깍꿍 하면 뭐 애기도 어떻게 해요? 깍꿍 따라서 하든지 소요 접촉의 의미죠. 그래서 언어 발달과 관련이 없다. 웃기지 마라.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다. 깍꿍 해보세요. 애기가 그거 막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웃는 거, 소리 내는 거 이거 다 언어 발달입니다. 없다. 웃기지 마라. 있다. 끝났습니다. 13번 갑니다. 공동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의 또 뭐 조인트, 텐션 뭐 이런 거 외우면 진짜 또라이예요. 공동주의는 뭐냐면요. 이론, 학자들도 내가 볼 때 이놈이 이것 만들고 저놈이 저것 만들고 그냥 심심해 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없어요. 그냥 지들 이름 달라가 만든 거지. 심리학, 학자가 만든 건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 우리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막 여러분이 열심히 막 일하고 자 열정을 다 바쳐서 영혼을 다 바쳐 일한다. 열정주의, 김덕희의 열정주의 뭐 이러면 다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주의는 뭐냐면요. 그냥 공동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쳐다봐 공동으로 쳐다보는 거. 공동주의예요. 참 이런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공동주의의 결함이 있다. 주의력 산만해요. 산만해. 막 산만해. 야! 이리 와! 정신 쳐다봐!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산만하게. 알았어? 이렇게. 쳐다보긴 쳐다봐요. 근데 자폐아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야 저기 봐봐. 저기 불꽃놀이 한다. 안 쳐다봐요. 자기 세계에서 자기 먼저 놀아요. 예. 그래서 공동주의의 결함이 있는 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이 아니라 자폐아다. 끝. 이렇게 핵심만 넘어가면 됩니다. 14번 갑니다. 기형 발생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형, 니은, 디귿이네요. 뭐 옳은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신체의 주요 구조적 이상은 접합기에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기형 물질이 접합기가 아니라 폐악이다. 이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형 발생 물질은 배아기에서 발생한다. 끝. 15번 갑니다. 다음은 토마스 체스.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나옵니다. 벌써 4점 먹고 들어가죠. 토마스 체스의 기질 모양이에요. 기질 모양 엄청 쉽습니다. 알면 무지하게 쉬워요. 기질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순한 기질이 있고 느린 기질이 있고 까다로운 기질이 있다. 순한 기질은 말 그대로 순한 겁니다. 저같이 저 보면 여러분 아주 양같이 순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순한 기질. 느린 기질은 느려 터진 기질이에요. 늑작지근하고. 까다로운 기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이런 기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까탈스럽죠. 국어 문제에 다 써 있어요. 기본. 근데 여기서 토마스 체스를 외우니까 문제죠. 지가 다 써 있는 걸 토마스와 체스, 토마토와 뭐 체스가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걸 외우니까 즉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는 거예요. 본질의 핵심을 모르고 비본질에 집착하니까 공부가 어렵고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본질의 본질. 보세요. 활동 수준이 낮다. 수면 등 일상생활 리듬이 비교적 규칙적이다. 새로운 자기에 더딘다. 다 왔잖아요. 더딘다, 느린 게죠. 이거 틀린 사람 어디 있어요? 강의할 것도 없어요. 예민하다, 까다로운 기질. 좋다, 수단 기질. 답 끝났어요. 근데 이걸 안 외우고 토마스 체스를 외우니까 문제죠. 지가 다 써 있는 걸. 16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비고치키의 개념이 아닌 것은 나옵니다. 비고치키. 진수가 선물로 받은 퍼즐을 잘 맞추지 못하고 이제 옆에 있는 아빠가 모퉁이부터 맞추면 좋지 않을까?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다. 비고치피의 개념은 3가지예요. 첫째, 발판화 과정이에요. 발판화 과정. 두 번째, 근접 발달 영역이다. 사적 영역. 사적 언어를 개인적 언어라고도 합니다. 사적 언어를 뭐라고? 개인적 언어.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고치키의 개념이
아닌 것은 1번 사적 언어, 2번 발판화, 3번 근접 발달 영역, 4번 김덕희. 그럼 답이 뭐예요? 김덕희겠죠. 이렇게 예상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3개니까. 발판화는 뭐냐면요. 그냥 발판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뭐 발판이 공사 현장에서 벽돌 칠 때 발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정하게 하락하는 게 발판화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띰틀 할 때 띰틀 선수가 막 하는데 못 넘어요. 그럼 옆에서 코치가 한번 딱 받쳐주죠. 이게 힘을 발판 밟을 때 이렇게 받쳐주죠. 그렇게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발판화예요. 아,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게 발판화다. 근접 발달 영역.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A만큼의. 근데 B만큼의 잠재 능력이 있어요. 요 거리를 근접 발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근접 발달 영역에서 도움 역할로 해서 실제 능력보다 잠재 능력으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이죠. 다 나왔죠. 그래서 사적 언어는 그냥 언어 발달이에요. 언어가 개인적인 언어냐, 내면적인 언어냐, 외적 서로 타인과 교류하는 언어, 이걸 뭐 이제 사회적 언어, 나 혼자 중얼중얼하는 건 이제 뭐 개인적 언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언어 발달하면 산업이. 여기서는 언어 발달과는 관계없죠. 도와주는 거니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빠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사적 언어랑 관계가 없다. 17번 갑니다. 에릭슨의 제한된 발달 단계별 위기의 순서. 에릭슨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얘도 4점 먹고 들어가요. 발달 심리에도 나오고 상담 이론에도 나오고 학습 이론에도 나오고 청소년 이론에도 나오고 과목별로 골고루 다 나옵니다. 에릭슨. 그래서 순서가 가장 초기 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그래서 똥오줌 대변을 잘 부모가 기저귀를 잘 갈아주면 자율성이 생기고 못 갈아주면 수치성이 생기고 근면성 대 열등감. 학령이죠. 공부 잘하면 근면성, 못하면 열등감. 정체성 대 역할함. 이건 청소년기죠. 그래서 청소년기 안정적이면 정체성, 안정이 안 되면 역할함이. 청소년기, 학령기 또 자율성과 수치심 초기 아동기. 그래서 초기 아동기 요건 이제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되겠죠. 신뢰감 대 불신감은 구강기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학령기 근면성 대 열등감 여기는 뭐 잠복기에 해당되겠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이 혼란하다 청소년기. 근면성 대 열등감 초딩 학교 열심히 다니면 근면하고 개근상 받고 못 받으면 열등감이 있다. 학령기.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유효감, 신뢰감 대 불신감. 배고플 때 우유 젖잘 주면 신뢰감, 젖 안 주면 불신감. 유아기, 구강기. 성인 초기 친밀감 대 고립감.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애인이 없으면 고립감. 성인기 돈 잘 벌면 생산성, 돈 못 벌면 집세성. 노년기 잘 늙으면 자아통합, 못 늙으면 절망.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18번 갑니다. 번호도 18번 에너지 있게 갑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애착 유형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벌써 답이 나왔죠. 초응이죠. 화가 나니까 초응애착이죠.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초응애착 끝. 이런 거 읽다가 한 번 읽고 또 몰라서 두 번 읽고 시간 다 가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수능에 언어 능력이 있는데요. 언어 능력에 보게 되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시간 동안 읽어보면 다 답이 보이고 써 있어요. 근데 한 시간 내에 풀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보통 수능 시험문서 애들이 이번에 언어형 어려웠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이게 수행 능력이 없거든요. 탁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문 읽다가 한 번 보고 지문 읽다가 한 번 보고 한 문제 10분 10문제 풀면 땡!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길어요, 지문들이. 이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저항심이 생기겠죠. 저항 끝. 넘어가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죠.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0살 때 서울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충남 논산에서 딸이 셋이에요. 딸 셋 낳고 이제 아들 낳죠. 귀남이죠, 귀남이. 그래서 아들 서울 보내야 서울대 간다고 해서 서울로 10살 때 유학 갔습니다. 10살. 서울대 가라고. 얼굴이 뭐 서울대 갈 얼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못 갔어요. 그 10살 때 왔는데 이제 사춘기 때 막 여러 가지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날 도대체 왜 서울대도 못 가는데 왜 서울로 보냈을까? 근데 부모님이 서울에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투덜대는 거예요. 잘 지냈어? 몰라요. 뭐 이렇게. 그래서 속마음은 반가우면서 이런 게 저항 애착이다. 19번 갑니다. 만 8개월 영아는 양육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심한 불안을 보이며 양육자를 찾는다. 대상 영속성 방금 설명했죠? 저번 문제 이런 현상과 관련 영아는 대상 영속이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지 부모님이 옆에 있어요.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대상 영속성과 관계 있다. 20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만이지만 만 3세 아동이 주어 뒤에 조사 가를 붙이는 규칙을 학습한 후 곰가 이렇게 곰가 꿈에서 나를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과잉 일반화. 하나의 사건을 전체로 다 보는 거. 이 과잉 일반화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 무조건 가짜가 붙는구나. 그래서 다 가붙이는 거. 이걸 이제 일반화한다. 그래서 과잉 일반화. 또 이러한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며 언어 발달이 단순히 모방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글자를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언어는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인지 발달 영역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외국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 배울 때 모방만 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모방해서 우리나라는 은유화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이 굉장히 힘들대요. 밥 먹을 때 밥 맛있다 그럼 맛있다 하면 되는데 밥 맛있다 밥 죽이네 밥도 막 죽인데 밥 끝내준다 밥이 꿀이네 막 이러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죠. 밥이 꿀이요? 밥이 맛있대는데 꿀이요? 막 미치는 거죠. 야 밥이 참 거시기하. 우리나라 사람 특히 많이 쓰는 거 거시기하네. 날씨가 참 거시기하네. 밥이 참 거시기하네 배웠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다 거시기하네 일이 참 거시기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1번 갑니다. 만 5세, 7세, 9세 이렇게 어떤 층들을 연결해서 연령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횡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횡단적. 쭉 연령의 연속성을 보는 건 종단적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 보게 되면 횡단적 검사, 횡단적 연구는요. 횡이에요, 횡. 그냥 딱 어떤 10살, 20살, 30살 놓고 기본적인 틀만 배우는 걸 횡단. 종단, 10대 상황, 발달 상황을 계속 보는 거를 이제 종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 종단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횡단 연구니까 답이 니은이다. 발달적 변화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죠. 5세, 6세, 7세, 8세 이렇게 쭉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횡단이니까요. 출생 동시 집단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동시 집단에서 이러는 왜 그냥 5세짜리는 이렇고 7세짜리는 이렇고 대칭 보는 거예요. 횡단은 대칭 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 대칭 보는 게 횡단 연구다.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다. 나머지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길고 종단. 중도 탈락이 많아. 왜? 오랫동안 하니까. 반복적인 오염이 발생하시다. 왜? 오랫동안 하니까. 그래서 종단이냐 횡단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22번 갑니다. 자신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개념 수준이에요. 자기 개념 수준 순서 해설 보면요. 먼저 가장
발달되는 게 목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가 성격이에요. 가장 처음이 연령,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답만 보면 됩니다. 변형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깨달았어요. 자기의 가치나 인생관이죠. 가장 높은 거겠죠. 나는 여자예요. 기본적인 성별 구분이죠.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나는 여기가 니은. 나는 수줍음이 심해요. 성격이 나왔죠. 그래서 가치관, 성격, 니은, 미음 나오면 답이 니은이네. 이렇게 포인트 잡으세요. 얘는 성격, 가치관이 맨 뒤고 성격이 그 다음입니다. 답 나왔죠. 23번 갑니다. 정신역동에 이르면 남근기 부모의 위협을 상상해. 남근기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래서 이론은 맞지 않는데 맞대요. 뭐 거세 불안이 일어나갖고 뭐 하여튼 그럴 때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남자애는 아빠를 질투의 대상으로 보고 아빠를 동일시한다. 그래서 아빠처럼 따라간다. 그래서 동일시. 정답. 따라쟁이 동일시. 남근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동일시. 24번 갑니다. 만 7세 수준의 할머니에게 받은 선물이 속옷인 것을 발견하고 실망스러웠지만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웃으면서 할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서 표출 규칙이다. 정서를 아름답게 표출할 수 있다. 정서 표출 규칙. 25번 갑니다. 다음에 예시하는 성유형화에 관한 이론 중 무엇을 지지하는가? 여자아이는 바느질이 여자를 위한 것이고 비행기 만드는 남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애들이 이 소꿉놀이 하면 야 고추 떨어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자애들이 태권도 하면 여자가 무슨 그런 거 하고 그래! 이렇게. 지금은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의 성 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한다. 누가 주장했다? 뱀과 마틴의 성도식이 남성, 여성. 그래서 유치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가면 발달 단계에서 남자들은 나는 의사, 여자들은 나는 간호사, 이렇게 이런 사회적 어떤 이론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뱀과 마틴의 성도식이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답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5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발달 심리도 저 정도면 할만하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그냥 찍고 답만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달 심리 강의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집단 상담의 기초. 자,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26번이죠. 인지 행동적 접근을 취하는 집단 상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요. 인지 뭐죠? 내가리, 니지알이다. 또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대가리와 행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대가리와 행동을 접근을 어떻게 하겠죠? 잘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옳은 것만 보면 심리적 문제는 역기능적 인지 치료 처리의 결과로 그렇죠. RBT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주장한 RBT 이론입니다. 인지정서 행동 이론에서 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비합리적 신념이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바꾸냐? A, B, C, D, E, F의 이 순서에 따라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냐? 역기능적 사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역기능적 사고를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그래요. 이 역기능적 사고를 처리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대가리로 바꿔야겠다. 답 나왔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5번은 볼 필요가 없죠. 왜? 답을 가리기 위한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꼭 채워서 침이 못하게 해야 돼요. 코로나 식기 이렇게. 근데 이걸 자꾸 마시고 쳐다보니까 공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26번
20번 끝났고요. 27번으로 가보실게요. 사실적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하는 집단은 집단 상담 저도 많이 해봤는데 꼭 있습니다. 예, 사실적 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어땠고요. 저는 중학교 때 어땠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땠고요. 1시간 동안 다 시간 잡아먹고 이럴 때는 집단원들이 좀 얘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핵심이 뭐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방어의 한 형태이므로 연결하기 기법을 통해서 그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연결하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결하기는 뭐냐면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B그룹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서로 상담자가 연결해서 함께 공감을 유도하는 거, 대화를 유도시키는 거, 이걸 연결하기라고 합니다. 상담자가 A그룹과 B그룹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공통 의식을 갖게 하는 걸 연결하게 한다. 그래서 연결하기는 아니다. 28번 갑니다. 마음 챙김 및 수용 기반 인지행동 치료의 접근법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읽은 시간이 5분 걸려요. 이문이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래서 요령을 배우는 겁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접근법을 잘 보면 미쳐버려요.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기법, 변증법, 뭐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답을 찾는 게임이에요. 공부가 아니라 게임. 인지 들어갔죠. 그럼 정답 체크해 보세요. 디귿 리을이다. 디귿 리을. 여기도 인지 들어갔네요. 리을. 여기도 인지 들어갔네요. 인지 찌찌뽕 탑 2번. 끝. 뭐 더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하다가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 수학 선생님이 그때 종로학원에 있는 유명한 이 수학 강사분이 학교를 초빙해서 왔어요. 수학이 보통 옛날 수학 선생님 뭐 칠판에 한 문제 갖고 쫙 써서 그냥 뭐 공식에서 A B 위에 쭉 혼자 떠들고 그냥 한 문제 칠판에 가득 써놓고 필기에 해놓고 못하면 때리고 오늘 며칠이지 10일인가 10번 나와 풀어봐 못하면 때리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치우고 답 마이너스 1이네요. 끝.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모델링 하는 거예요. 볼 거 없네. 인지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답 나왔으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할 거 없습니다. 29번 갑니다. 숨겨진 안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세요. 그러면 집단 과정 중에 형성된 갈등은 숨겨진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 과정에서 형성된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도 숨겨진 안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집단 안건에는 가정 불화로 인한 개인적 갈등, 집단 과정 속에서 형성된 갈등, 탈락된 집단에 대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모두 다 포함된단 말이죠. 뭐 기본적인 인문학 문제입니다. 30번입니다. 해결 중심 집단 상담 일어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봐야 돼요. 옳지 않은 건 옳은 걸 보면 바이러스예요. 옳지 않은 것 초인적인 변화 모델 웃기지 마라. 초인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했지. 무슨 뭐 해결할 때 초인적으로 무슨 뭐 해결까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초인적 끝. 나머지 볼 거 없다. 31번 갑니다.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없어요. 너무 쓸데없는 걸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지. 다음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집단 발발 단계에 상담자의 역할이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찾으면 집단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보세요.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자기 관여에 감소, 자기 관여를 못했어요. 지금 스스로 해결을 못했어요. 이럴 때 집단 경험에 대한 최종 평가 작업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관여 시간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 그럴 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 못한 얘기 좀 다시 해봐요. 이렇게 기회를 줘야겠죠. 왜? 관여를 못했으니까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너무 쉬워라.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죠. 32번 갑니다. 집단 응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죠. 이거 엄청 나옵니다. 집단 응집력 이것도 매회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나올 것만 공부해도 60은 충분히 맞아요. 우리 시험 100점 맞는 시험 아니에요. 60만 넘으면 됩니다. 집단
응집력이 뭐냐면요. 그냥 집단에서 으쌰 우리 잘하자. 우리 청년모 카페도 보면 집단 응집력이 생겨서 자, 한 달만 공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한 달이면 합격이다. 으쌰 우리 합격해요. 이게 집단 응집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달 갖고 합격 못합니다. 공부는 1년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삑사리 이상한 사람이 껴있어 봐요. 그러면 웃기지 마세요. 탈퇴하세요. 이게 집단 응집력이에요. 그래서 해설 좀 보게 되면 뭐 쉽죠. 그래서 집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으쌰하는 단계다. 옳지 않은 건 집단 회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된다. 웃기지 말아요. 자연스럽게 발달되지 않고 뭔가 적극적인 으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뭐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어떤 반은 반장을 저축으로 야 우리 합격할 수 있자 막 연습 문제도 풀고 막 모의 문제도 풀고 서로 막 이런 반이 있습니다. 이런 반이 집단 응집력이 높은 반이에요. 이런 반이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집단 응집력이 없는 반이 있어요. 말도 없고 피드백도 없고 그냥 각자 공부하다가 물어보면 뭐 대답도 안 하고 자고 이런 반들은 집단 응집력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지랄 맞아요. 그래서 집단회의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발달이나 웃기지라 더 지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으쌰 해야 된다 이겁니다. 노력을 하자 이거죠. 33번 갑니다. 콜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콜이도 뭐 코에 걸렸죠.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콜이가 제안한 집단 초기 단계. 콜이는 집단 단계를요. 이건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해야 됩니다. 초기 단계, 과도기 단계, 작업 단계, 종결 단계 4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봤다. 누가? 콜이가. 초기 단계는 탐색 단계다. 즉 간 보는 거예요. 집단원들에게 간 보는 어떤 사람들이 왔나? 여기 뭐 할만한가? 간 보는 단계다. 과도기 단계는 이쯤에서 나를 개방할까? 슬슬 자기 개방하는 거.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시기 작업 단계. 이 작업 단계를 위해서 생산적인 단계다. 그래서 생산 단계로 갑니다. 생산 단계. 마지막 종결, 총평, 평가를 내리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 체크하게 되면요. 기억, 니은이다. 초기 단계.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탐색을 일단 머뭇거립니다. 간 본다. 니은. 어느 수준까지 자기를 개방하고 참여할 것인지 결정한다. 간 본다. 간 보는 단계 초기. 이렇게 보고요.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시도가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에 새로운 행동을 시도한다. 이건 뭐 작업 단계, 행동 단계, 생산 단계. 통제와 힘을 얻고자 하는 역동이 드러나거나 다른 집단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저항과 방어, 다양한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건 과도기 단계죠. 그래서 뭐 충돌 단계니까요. 그래서 콜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4개의 단계, 초기, 과도기, 작업 단계, 종결 단계 확실히 알아주시면 뭐 4점 맞는 거 시군종 먹기입니다. 34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 형식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참여 동기가 낮은 집단인 경우 집단 정기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정합니다. 참여 동기가 안 좋아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오리엔테이션 자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길게 했지 않습니까? 한 달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것만 나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고 틀린 건 틀린 것만 이렇게 자세하게 해야지. 참여 동기가 높지. 자 청소년 상담사 OT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 많이 해야 합격합니다. 1년 동안 죽을 똥을 싸고 공부하세요. OT 끝 이래봐요. 그러면 뭐 참여 안 하겠죠. 35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피드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피드백. 상담자는 초기에 부정적 피드백, 종결에는 말장난이에요. 웃기지 마라. 피드백은 다 부정적으로 피드백하면 어떻게 해요? 다 긍정적 피드백 하는 거다. 그래서 부정적 피드백 초기에 딱 왔는데 이거 얼굴 참 재수없게 생겼네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비록 재수없게 생겼더라. 참 인상이 참 아주 매력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긍정적이다. 36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자기개방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 자기개방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예를 들면 제가 집단 상담자 저는 주식에서 쫄딱 망해서 노스까지 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개방하는 시간인데 이거 첫날부터 하기도 좀 그렇고 마지막에 하기도 그렇고 중간 단계에서 웬만큼 친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종결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상담의 중기에서 자기 개방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7번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는 겁니다. 침묵하는 집단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한다. 침묵하면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수용적으로 뭐 침묵하는 그 자체도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침묵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친하게 지내면서 수용적 뭐 침묵해도 그냥 그래도 뭐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침묵하는 거죠.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막 다정스럽게 가가야죠. 그래서 침묵하는 집단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 밀쳐내지 말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태도를 가져라. 바람직한 행동이겠죠. 다시 갑니다. 이런 거 보지 말라. 이거 보면 시간 낭비. 이거 공부한 게 아니고 헛발질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도서관 공부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린 도서관이 학교 다닐 때 유명했거든요. 많이 이제 유행했거든요. 도서관 가서 8시에 가서 9시까지 계획서 세우고 9시부터 10시까지 음악 듣고 10시부터 별이 빛나는 밤에 또 밤 1시까지 또 음악 듣다가 음악 들으니까 힘드니까 또 1시부터 4시까지 또 엎드려 자다가 4시에 세수하고 또 열심히 해야지 했다가 세수하고 또 자고 그리고 7시에 딱 도서관에서 딱 해가 뜨고 나오면 뿌듯해요. 나 어제 밤샜지. 뿌듯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뭔가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통통 비었어요. 뭐 공부한 게 있어야죠. 마치 이런 거예요. 쓸데없이 다 외웠고 뭔가 뿌듯한데 시험 문제 풀면 틀리고. 이런 건 다 헛발질이에요. 그 시간에 자는 게 나아요. 필요한 것만 딱 보자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보통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만 공부하고 자자. 이렇게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냥 딱 8시부터 오늘 밤새자. 그리고 밤샐 거니까 지금은 조금 놀고 졸다가 또 놀고 졸다가 또 놀고 밤 꼬박 새고 몸 피곤하고 마음만 뿌듯하고 38번 갑니다. 다음 상황에서 상담자가 적용한 집단 상담의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 상담자가 TV를 보면서 과거 생각이 나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뭐요? 궁금해지는 거죠. 또 너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화도 나고 많이 속상하거나 향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용인해서 해줘서 참 고마워. 격려해 준 거죠.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상황을 어떻게 견뎠는지 함께 말해줄래? 질문했죠. 그래서 정답 기억, 리을, 미음. 참 너무 쉽지 않나요? 국어 문제예요. 39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이 있습니다. 전문적 자질, 전문가적 자질. 전문적 자질은 뭐 상담사의 전문 요소고 이건 인간적 요소죠. 그래서 인간적 요소, 기억, 니은, 미음이다. 유머감, 유대감각, 통찰, 또 창의성. 대인관계 기술. 청소년들의 유행과 비속어, 이 은어에 대한 숙제. 이건 기술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전문가적 요소이다. 라고 보는 거죠. 40번 갑니다. 학폭, 학교 폭력 가해자가 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 상담의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은 집단의 참여 거부권을 수용해야 된다. 참여 거부권. 비록 학폭에 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집단원의 참여를 거부하고 싶다. 거부권도 수용해줘야 된다. 일로 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41번 갑니다. 집단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RBT, 인지정서 행동 이론에서 상담자의 무조건적 수용을 통해서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 그렇죠. 인지 대가리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정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줘야 된다. 행동 올바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RBT입니다. 그래서 정서 무조건적 수용으로 내담자를 받아줘야 된다. 나머지는 볼 거 없다. 42번으로 가보시죠. 현실 치료에서 집단 상담의 각질 WDEP 아주 왜 그랬을까 그랬어. 또는 웁벌딩 WDEP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심화 학습하면 W 원하는 게 뭐냐 이거야. want.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욕구가 뭐냐 이거야. 행동, doing. 그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실천하라. 그 다음에 평가, 너 자신을 평가하라. evaluation. 행동 평가. 그 다음에 평가가 잘 됐으면 이제 좋은 제대로 맞게 계획하라. 발전적으로 계획해라. 이게 이제 WDEP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원하는 게 뭐냐? 행동하라. 평가하고 평가에 맞게 계획해라. 여기서는 D 2번이죠.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 하고 싶은 것은 뭐 하고 싶은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원하는 것이 뭐예요?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want. 현재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평가가 뭐냐 이거예요. 정답 2죠. 오케이. 43번 갑니다. 상담 윤리에 입에되는 집단 상담자의 행동은 자, 3회기에 알게 된 산 별명이죠. 자살 구상을 알았단 말이야. 자살을 충동을 하고 있는 내담자를 알았단 말이야. 학교 담임 교사에게 즉각 알렸다. 자살 충동 있는 애한테 무슨 학교 담임 교사가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한테 할 얘기죠. 그래서 학교 담임 교사가 아니라 부모다. 끝. 44번 갑니다. 집단 상담자의 역할과 작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행동 모범 보이기, 회기 중 집단원의 행동과 집단 역동을 관찰하여 기록하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업무고요. 기록하는 건 기본적인 업무죠. 행동 모범 보이기는 집단 상담자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집단원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행동 모범 보이기는 상담자가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모델링 집단원들이 따라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 여러분 강의 들어보게 되면 문장들이 길어요. 잘못 공부하면 이거 2번 읽어보면 시간 초과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탁 찾아내야 돼요. 행동 모범 보이기, 상담자가 행동을 잘해서 집단원이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45번 집단 상담 계획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 니은 티귿 리을이네요. 그래서 니은 티귿 리을. 여기서 상담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근거로 집단의 욕구를 파악한다. 계획서에 무슨 집단의 욕구를 어떻게 파악해요? 계획 단계에서 뭐 집단원들이 뭔 욕구인지 어떻게 파악? 이건 자체가 삑사리지. 그래서 기억 빼고 답이다. 그럼 뭐 기억 빼면 답이네요. 뭐 얼마나 쉬워요? 46번 갑니다. 다음 상황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유용한 집단 상담 기술은 집단원에게 보편적인 체험하고 싶다. 구조화된 집단 역동을 활발하게 일으키기 어렵다. 집단원의 자기 노출 시 다른 집단의 피드백이 뒤따르지 않는다. 즉 집단과 집단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도 안 떨어지고 역동성도 없고 또 보편성 서로 공통성도 못 찾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 줘야죠. 그래서 연결하게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47번 갑니다. 집단 상담 참여 소감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내가 가진 문제에 이름을 붙였다. 나와 문제를 떼어놓고 볼 수 있게 되어 문제를 다루기 편했다. 그리고 서로 도와서 각자의 삶을 긍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 나왔네요. 이야기 치료. 지가 다 써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색으로 색, 음악 감상, 책, 뭐 색, 음악, 예술이죠. 그래서 표현 예술 치료다. 얼마나 쉬워요. 지금 공부할 게 없어요. 48번 갑니다. 시간 제한적 단기 집단 상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이에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요. 집단원들한테 다 물어보게 되면 시간 엄청나게 지나가요. 그러면 상담자가 주체적으로 자 1분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됐으면 답 찾았죠. 기억, 니은, 디귿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시간 맞고 상담자보다 집단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웃기지 마라. 집단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면 시간 초과다. 그래서 상담자가 주축으로 해야 된다. 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49번 갑니다.
집단 상담자 기술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는 겁니다. 집단 역동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기술은 집단 회귀의 상황에 맞춰 사용될 때 가장 유용하다. 그렇죠. 집단 역동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기술. 당연히 역동성은 집단 회귀의 상황에 맞춰 사용할 때 상황에 맞춰 해야죠. 뭐 이건 국어 문제예요. 볼 거 없다. 얘들은 나는 모른다. 끝. 50번 갑니다. 집단의 유형 중 상담 집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상담 집단은 자발성이 특징입니다. 자발성, 주관적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담 집단의 특징이다. 정답 체크하면요. 집단 지도성에 초점을 맞춘다. 웃기지 마라. 자발성의 주관적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주관적 의견에 초점을 두자. 자, 이제 집단 상담의 기출 강의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면서 어우, 저 정도면 뭐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과목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